안녕하세요. 코인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깊은 칼, 딥칼입니다. 요즘 코인 시장 정보가 정말 너무 넘쳐나죠. 이런 세상이 공부하기에는 정말 좋은 기회일 수 있지만 정보의 과부하, 즉 인포데빅으로 인해서 어떤 정보가 퀄리티 높은 정보인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본인만의 트레이딩 기준을 삼아야 하고, 그 기준을 또 삼으려면 먼저 정형화된 패턴들에 대해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정형화된 패턴들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딥칼 채널에서는 그 기준을 이제부터 명확히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크립토 킨트에는 정말 많은 지표 데이터들이 있죠. 이 중에서 내가 중장기 관점으로 시장을 본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을 잡으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그 기준을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시장을 볼 때 감정이나 소문은 잘 믿지 않아요. 결국 진짜로 믿는 건 돈의 흐름입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온체인 데이터,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지표는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평균 주문 크기. 이 지표는 단순히 선물 거래가 많다는 걸 넘어서 누가 얼마나 크게 베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최근 이 수치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건 소액 개미들이 단타치는 게 아니라 고래들이 진지하게 큰 돈을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균 주문 크기가 커진다는 건 단순히 활발하다는 게 아니에요. 소수지만 덩치 큰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방향에 확신이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항상 거래소 입출금 흐름도 함께 봐요.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몰려들면 그건 누군가 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대량의 코인이 거래소에 빠져나가면 그건 누군가 지금 이 가격을 싸다고 생각해서 장기 보관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래들의 지갑 이동도 정말 중요해요. 수천 개씩 BTC를 들고 있는 고래들이 갑자기 움직일 땐 그건 단순 이체가 아니라 누군가 물밑에서 딜을 맞췄거나 준비하고 있다는 사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이런 흐름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뉴스는 늦고 차트는 흔들리지만 돈은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처럼 거래소 데이터만으로는 잘 안 보이는 시장에선 OTC, 즉 장외거래 흐름을 유추하는 작업도 꼭 필요합니다. OTC는 거래소 밖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린 온체인으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거래소 이탈량. 갑자기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빠져나간다? 그건 거래소 간 이동이 아니라 OTC로 넘어간 자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날 뉴스엔 안 나와도 그날 고래들은 베팅을 끝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채굴자 출금. 채굴자들은 거래소에 안 올려요. 그냥 OTC 브로커에게 바로 넘기죠. 그래서 갑자기 채굴자 지갑에서 코인이 빠져나가고 그게 거래소로 안 들어간다면? 그건 이미 비공개로 매각이 완료될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평균 주문 크기, 입출금 흐름과 고래지갑 이동, OTC 추정 지표까지 모두 한꺼번에 같이 보면 진짜로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뉴스는 누가 뭐래도 해석이 다르고 차트는 감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돈의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항상 말을 해요. 돈이 가는 길을 따라가라. 그게 시장이 말해주는 진짜 방향입니다. 그리고 요즘 추가로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를 기준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것도 재밌어요. 이 차트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격 움직임을 색깔별로 시각화한 건데요. 과거의 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가격이 과열됐는지 저평가됐는지를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든 지표예요. 특히 좋은 점은 이게 단순히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심리 구간을 컬러로 표현해준다는 거예요. 색깔로 직관적으로 나와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제부터 급등해서 지금 110K죠. 레인보우 차트상으로는 초록색에서 노란색 선 사이, 그러니까 딱 중립 구간에서 약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위치죠. 아직 빨간색, 즉 극단적인 과열 구간까지는 좀 여유가 있고요. 보통 빨간색 구간에 도달하면 시장 심리가 과열이 됐고 고점 근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만약 과거 사이클처럼 흘러간다면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쯤엔 노란색, 주황색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180K에서 200K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겠죠. 다만 그 이후에는 조정이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2026년 상반기엔 고점 매도와 리밸런싱 전략을 고려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사이클이 끝나서 다시 내려오게 되면 파란색 영역인 8만 달러 부근을 지나서 그 이하 매집 구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구간은 장기 투자자들이 다시 매집을 시작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결국 지금은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시점, 2025년 말까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분할 이익 실현을 고려해야 하고 2026년 고점 부근에서는 조심스럽게 포트폴리오를 조정, 2026년 중하반기 하락이 오면 그때부터 다시 천천히 분할 매집으로 모아가시면 됩니다. 요렇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진짜 이런 데이터 하나만 보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머리카락 빠질 각오 해야 되죠, 진짜. 그러면 단순히 차트만 배우면 돈 벌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 진짜 수만 번 들은 것 같아요. 유튜브 댓글, 텔레그램 채팅방, 아니면 주변 지인들이 하는 대화에서도 빠지지가 않죠. 결국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냐는 건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단타로 돈 번 수익 과연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익 인증엔 환호하면서도 그 뒤엔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고 기준 없이 진입을 하고 기준 없이 버티다가 결국 기준 없이 손절을 하죠. 그 결과 수익은 쌓이는데 계좌는 무너지고 멘탈은 또 바닥까지 내려가고 저도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P&L 수익만 높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요. 진짜 문제는 단타여서가 아니라 기준, 즉 원칙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컸었어요. 조금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 제가 쓰는 지표가 있어요. 적절한 세팅값이 있는데 이런 지표를 가지고 있다 해도 지표는 어원 그대로 보조 지표예요. 보조로만 사용을 하고 이날의 시장 상황과 뉴스, 자금 흐름, 거래량 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도 기준이 중요하죠. 내가 신뢰를 하고 있는 이 지표에서 진입 사인이 들어왔다. 그런데 내 매매 기준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 그러면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용이 너무 딥해질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매매 기준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정말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정보가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것일까요? 저는 조금 더 올바른, 검증 가능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저에 대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앞으로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얘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은 칼, 딥칼이었습니다.